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종욱입니다. 저는 전기전자를 맡고 있고요. 오늘은 스마트폰 2021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내년에 성장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 품고 있는데요. 지금의 스마트폰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변할지 이 두 군데를 착안해서 한번 장표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난 25년간 IT 디바이스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0년대에 한 번, 그 다음에 2000년대에 한 번, 그리고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큰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큰 사이클은 각각 2G랑 핸드폰, 그 다음에 3G랑 노트북, 그리고 LTE랑 우리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폼팩터와 통신이 어우러졌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히트 제품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히트 제품이 있었죠. 이게 모토로라의 스타텍, 그 다음에 센트리노의 노트북 기술,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아이폰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면 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이 2020년도, 여기가 어느 꼭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꼭지는 빠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빠지는 추세가 갑자기 가팔라졌죠. 요거는 우리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1년도에는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21년도에 모바일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정말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상화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립니다. 그 정상화라는 거는 이 모바일 기기 자체가 매년 2, 3%씩 성장해 오는 동안에서 올해는 10% 넘게 떨어졌으니 내년에 그중 일부가 회복하는 거고, 이 회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2, 3% 떨어지는 시대로 갈 겁니다. 이 2, 3% 떨어지는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바로 이 2G, 3G, LTE가 새로운 폼팩터와 함께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저희 다음 장표를 한번 넘어가 보아요. 그래서 저희가 25년의 IT 역사에서 얻은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로는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통신 기술과 새로운 디바이스가 올해 내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2020년의 부진과 회복은 모두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게 내년에 회복을 하고 있겠죠.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노트북 PC의 경우에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이 15% 성장이라는 숫자는 제 평생 살면서 다시는 못 볼 숫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팬데믹 특수로 인해서 15%를 찍었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이 성장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곧 정상화됩니다. 이 정상화는 약간씩 역성장하는 거겠죠. 태블릿 PC 역시 노트북 PC만큼이나 잘 팔렸어요. 집에 하나씩 태블릿 PC 장착하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이거는 내년 되면은 정상화가 될 겁니다. TV도 올해 좀 많이 안 팔렸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만 안 팔렸었고요.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그 빠르게 회복하는 게 내년에는 정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상화된다는 게 내년도 IT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모바일 폰은 예년이라고 하면 2019년에 95% 수준까지, 그 다음에 데스크탑을 포함한 PC는 올해 6% 정도 올라갔지만 내년에는 다시 2% 수준으로, 그 다음에 TV의 경우에는 뭐 올해 약간 빠졌지만 내년에 약간 회복하는 걸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년에는 올해의 역방향으로 정상화 국면에 있지만 이 정상화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따져보면은요, 이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한 2, 3% 역성장하는 게 정상화 추세인데요. 그 2, 3% 정상화가 이미 4분기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4분기 때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기저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약 15% 정도의 전년 대비 성장을 기록하는데 이게 과연 성장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과 비교해보면 대략 한 2, 3% 빠지는 순간이 오고 이미 올해 4분기 때 모바일은 정상화되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보려면 팬데믹 이후에 모바일 시장이 크냐 안 크냐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프레임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프레임이려면 통신 기술의 내년은 어떠냐, 새로운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내년은 어떠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도에 유행하는 기술까지 3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밀리미터 웨이브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큰 폭의 성장은 딱 애플만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애플의 서비스 기준이 아닌 디바이스 탑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밀리미터 웨이브 5G를 새롭게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특히나 파란색으로 이 기타 부분이라고 표현된 게 결국에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내년에 새롭게 성장 모멘텀이 밀리미터 웨이브로 붙느냐는 정말로 내년도에 중국 통신사들의 이야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확실히 올라가긴 하지만 내년도 스토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폴더블도 역시나 내년 스토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 1000만대 플래그십이라는 게 1000만대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력 플래그십으로 등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원래 저희는 내년도에는 1000만대 이상을 팔면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1월 들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그건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다 라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면서 내년은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20년도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붙었었는데 2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폴더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경쟁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폴더블 역시 22년입니다. 중국의 플래그십은 그러면 어떤 유행을 갖고 있을까요? 폴더블도 아니고 5G의 밀리미터 웨이브도 아니라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카메라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메라는 집중이 오래도 됐어요. 원래 트리플 카메라 이후에 뭐가 있느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쿼드 카메라가 4개 달린 거죠. 이 4개 달린 게 올해 들어서 20%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30% 가까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 S 시리즈도 원래는 트리플만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나올 S 시리즈는 쿼드 카메라가 장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폴디드 줌이에요. 폴디드 줌은 올해 S 시리즈에 채용을 해서 호평을 받았던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사진 4개가 올해 중국의 4대 스마트폰 서플라이어들이 냈던 하반기 플래그십이에요. 이 주력 플래그십을 보면 2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가 4개 이상 달렸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이 폴디드 줌이 달렸다는 겁니다. 폴디드 줌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S 시리즈도 이미 올해 S 시리즈 달았고 내년 S 시리즈도 업그레이드된 폴디드 줌이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폴디드 줌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 폴디드 줌은 전 세계에 지금은 삼성전기하고 중국의 써니옵틱 둘만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언더스크린 카메라,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의 뒤쪽에 전면 디스플레이의 뒤쪽에 카메라를 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GTE가 다른 카메라예요. 보시면 카메라가 어디 달려 있는지 보이시죠? 이건 GTE는 허용할 수 있지만 삼성 스펙에 맞는 기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투명해지고 이 경계선이 안 보이게 되면 삼성 역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2021년도 탑픽을 삼성전기로 제시합니다. 3가지의 사업부를 가진 게 삼성전기잖아요. 모듈, 부품, 기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탑다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내년도에 스마트폰의 결정적인 유행은 역시나 또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폴디드 줌을 양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쿼드 카메라로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혜택도 받고요. 게다가 연말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IT 커머디티,
메모리나 MLCC와 같은 가격들이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언젠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기판 사업부에서 큰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는 길목에 위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내년도만의 유행을 보나 삼성전기의 내년 영업이익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1년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처럼 21년도에도 스마트폰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슈를 삼성증권과 함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